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부천 지역 오랜 현안 가운데 하나인 상동 특고암 논란의 매듭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한전과 부천시,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이 함께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5년 만에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정하 기자입니다. 주민 건강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깊이로 송전선을 매설하고 전자파가 측정될 경우 차단 시설을 설치한다. 부천 상동 특고암 논란이 드디어 5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당초 주민 요구한 대로 한전과의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지역 정치권, 주민들이 나서 협의에 물꼬를 튼 겁니다. 30m 밑으로 파서 34만 5천 볼트의 이 송전선을 깔아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 주민이 그대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우리 건강과 우리 안전은 우리가 보호해야 되겠다. 주민들이 고생하셨지만은 결과는 좋게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늦어도 오는 2027년까지 34만 5천 볼트의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한편 전력군의 전자파 실태 조사를 부천시와 한전, 주민들이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 전자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을 때 차단 장치, 이른바 차폐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오랜 기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한전도 협약에 동의했습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오늘 서로가 이해하는 가운데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이나 이런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한전은 과거 부천을 비롯한 서부 권역에 추가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경기도 광명에서 인천 부평까지 17.4km 구간에 초고압 송전선로를 매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한전이 공사비 등을 이유로 부천 상동부터 부평 삼산 지역을 통과하는 2.5km 구간에는 지하 8m 깊이로 전력구 터널을 추가하겠다고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고압선이 지나게 될 구간에 상동 일대 학교 10여 곳과 통학로가 있어 문제는 심화됐습니다. 저희 애들이 다니는 학원 앞으로 지나가고 학교 앞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아이들은 그걸 받아들였을 때 이제 정말 소아백혈병이나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지역 반대는 점차 격화하면서 부천시도 한전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수차례 패소했습니다. 긴 싸움이 이어지는 동안 협의체 구성원도 여러 차례 교체되며 주민들은 지쳐갔습니다. 95% 이상이 주거단지인 부천 상동 일대 주민들은 이제서야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이곳 부천 상동 일대에서 오랜 시간 끌어왔던 특고암 논란이 극적으로 해결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협상 막바지 과정에서 일주일 만에 지역 주민 3,800여 명을 포함해 4,000명 이상 서명이 모였습니다. 5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대책위도 제가 3번째 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많은 취소가 났다. 그러면 차폐 장치도 해주는 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해법을 찾지 못했던 부천 특고암 논란이 극적 협상으로 타결된 상황. 한전은 앞으로 부천시가 소송 구간에 대한 인허가를 승인하면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이르면 올해 9월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앞선 소식처럼 부천 지역 사회가 특고압선 매설 갈등의 실마리를 찾았는데요. 특고압선 갈등은 부평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평 지역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한전과의 부평 지역 사회는 어떻게 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네, 부평도 현재 확실히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한전 측은 부평 지역 사회에 그 특고압선 지하 30m 이상 매설, 그리고 전자파 공동 실태조사 등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낯이 익죠.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부천 지역 사회에 제시했던 안입니다. 이 안을 똑같이 부평 지역 사회에도 제시할 것으로 현재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네. 한전은 이런 내용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현재 주민 설명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현재 부평구청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금요일에는 한전이 지역 주민들과 사업 예정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예, 방금 지역 주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부평 지역 주민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아직 정식적으로 한전 측의 입장이 주민들에게 전달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안들이 제안된다면 어떨 것 같은지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주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30m 이상 지하의 특고합선을 매설해 줄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갈등 초기부터 한전에게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안이거든요. 이를 한전이 수용한다는 이제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은옥 삼산특고합 대책위원장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늦게나마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환영을 하는 입장이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어쨌든 문제의 발생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단이든 아니면 주민들과 끊임없이 서로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들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특고합 갈등 참 오랫동안 이어져 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전이 34만 5천 볼트의 특고합선을 부평과 부천을 지나서 서울 그리고 경기 광명까지 잇는 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추진을 했죠. 특히 특고합선을 지하 8m 아래에 묻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사업 계획지에 초등학교도 있는데 특고합선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지하 30에서 50m에 묻으면서 왜 여기만 8m냐 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죠. 이에 한전은 법적 기준치 이내의 전자파가 나오기 때문에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대로 공사 계획을 변경하면 약 500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드는 만큼 이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요. 이렇게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갈등이 깊었는데 한전이 한 발 양보해서 양보하는 이런 대안을 준비한 만큼 갈등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정말 오랫동안 지역에서 이어져 온 갈등인 만큼 특고합 갈등 완전히 마무리가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 매립지 연장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지난 30일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인천 등 외곽의 쓰레기 매립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박남춘 인천시장은 31일 자신의 SNS에 누구든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막으려 한다면 단호히 뚫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발생지 처리 원칙이 있지만 30년 넘는 세월 동안 그 당연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인천 시민은 고통받아왔다며 인천은 더 이상 서울을 위한 희생양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재임 당시 경인운하 사업을 하며 매립지 부지를 팔아 1,000억 원을 가져가고도 인천에는 한 푼도 내어주지 않으려 했던 것을 잊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경찰청이 지역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가운데 한 계양구 의원이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계양평화복지연대가 해당 계양구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계양구의회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양평화복지연대는 땅 투기 의혹으로 전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는데 지역 구의원이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당 의원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의원이 사퇴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지는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구의원 신분이라면 잘 알고 있을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원 신분으로 사들인 농지가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최소한 아주 큰 시세 차익을 얻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여지고요. 가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계양구 의회에서는 제명할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천의 주차 면적이 일부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부천시는 31일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예산 327억 원을 투입해 주차장 1,000여 개 면을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설치되거나 면적이 늘어나는 주차장은 고강동 고리울 동굴시장, 심곡동 부천 상공회의소 인근 등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부천에 등록된 자동차는 30만 7천여 대로 부천시는 오는 2030년까지 주차 면적을 최대 13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유치에 주력할 예정이었던 김포시가 목표를 바꿔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을 유치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여성가족재단을 유치할 경우 전문 인력을 통해 지역 교육 정책을 바꾸거나 여성 친화 도시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오는 5월까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을 비롯한 7개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포시가 국토안전관리원과 협력해 건설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김포시와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지사는 30일 업무 협약을 맺고 건설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실제 건설 현장 안전점검에 동행하거나 결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계양경찰서가 29일 주민으로부터 기탁받은 기부 물품을 계양구 복지정책과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26일 계양구 주민 이 씨가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계산지구대에 기탁한 쌀 10포와 KF94 마스크 300장인데요. 이 씨는 물품을 전달하며 과거에 이웃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조금이나마 남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 싶다며 전했습니다. 헬로비전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할 곳은 인천 계양산 전통시장입니다. 인근에 위치한 산과 지하철역 덕에 유동인구가 많은 데다 최근엔 현대화 사업도 마쳤는데요. 1년 내내 활기가 넘치는 계양산 전통시장을 김진재 기자가 소개합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분주히 반죽을 손질하는 두 사람. 전통시장에서 18년째 빵집을 운영하는 김명덕 씨 부자입니다. 아들 김상우 씨가 아버지를 따라 매일 아침 빵을 만든 지도 어느덧 12년째입니다. 빵 냄새가 나서 시작하면 기분은 좋죠. 이제 좀 이따 2명 더 오는데 가족끼리 해서 12년 됐어요. 가족끼리 하니까 뭐 편하고 좀 재밌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씨 부자의 빵집이 있는 곳은 계양산 전통시장. 지난 1989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계양산 전통시장에는 현재 124개 점포가 매일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계양산 전통시장의 원래 이름은 병방시장. 4년 전 계양산 전통시장으로 이름을 바꾼 뒤 지난 2019년에는 예산 46억 원을 들여 시설 현대화 사업을 마쳤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시장 천정에는 지붕과 조명이 설치되고 점포 간판은 LED로 단장했습니다. 어머니 가게에서 일을 돕다 최근 바로 옆에 꽃집을 개업한 최혜진 씨 자매도 깔끔해진 시장 분위기에 맞게 점포를 꾸몄습니다. 젊은 취향으로 꾸며진 꽃집이 생기면서 계양산 전통시장의 분위기도 밝아졌습니다. 여기가 시장 자체에서 현대화 그거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꽃집을 여기를 하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많다가 저희가 이제 생화 위주로 좀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안 팔던 뭐 프리저보드나 드라이 플라워 이런 위주로 했는데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많이 찾게 됐고. 현대화 사업에 더해 1년 내내 활기찬 분위기도 계양산 전통시장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인근의 계양산과 인천 지하철 1호선엔 임항역이 위치해 있어 시장에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1년 내내 유동인구가 많은 덕에 계양산 전통시장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위기도 큰 피해 없이 넘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등산복 차림으로 산행을 많이 하세요. 이거 아케이트 공사 이후로 손님이 보통 25%에서 30% 정도 제 개인적으로는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저희 시장은 별로 타격을 입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저렴한 가격과 신선한 상품은 한 번 방문한 고객들이 계양산 전통시장을 계속 찾게 만듭니다. 부침개도 사러 오고 떡도 사러 오고 과일도 사러 오고 가격도 좋고 맛도 좋고. 다른 시장에 비해서 좀 물건이 좋고 저렴해요, 가격이 좀. 그리고 물건도 왜냐하면 신선한 걸 많이 좀 비치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 시장이. 타 시장보다 좀 싸다고 제가 자신합니다. 마트에 비하면 엄청 싸고. 지난해에는 인천관광공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계양산 전통시장만의 특화 상품인 흑미 호두과자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상인 5명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해 국산 농산물로 직접 호두과자를 만들고 판매 수익은 시장 운영비로 사용합니다. 흑미도 국산 흑미 100% 흑미를 넣고서는 하고요. 맛있다고 하시고 또 오시는 분은 계속 오시고.
손님들의 발걸음과 상인들의 목소리로 1년 내내 활기가 가득한 곳.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여기는 계양산 전통시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